총알 한 발. 갑자기 총알이 나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총알 한 발 있다면 비명계 살해 위협 현수막까지. 네, 사진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외구 잔당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윤영찬 의원이고요. 이원욱 의원, 박용진 의원, 여기는 누구죠? 박광원 의원 같습니다. 등등등 해서 지금 다 머리에 깨진 수박을 모자처럼 쓰고 있고 밑에 멘트가 압권입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 뒷부분이 안 보여요. 지금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외놈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라는 살벌한 아주 무서운 지금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지금 화성 동탄이죠. 요 앞에 내걸려 있는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총알 한 발이 있으면 외놈보다 너희 먼저 이런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현수막만 걸었느냐 아닙니다. 현수막 걸고 사무실로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원우 말 좀 해봐라 이 자식아. 야, 이재명 대표 진짜 사진 한 장이 없잖아. 우리 당비례하고 사진 없으면 우리가 하나 마련해줄게. 어떻게 사진 한 장이 없냐 이원우 이 자식아.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원욱 의원이 그 29명의 가결표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민주당이고. 됐어! 어디 함부로 이 동네!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이재명 사준 거야! 이재명 사준 거야! 어디 감히 여기 와! 이원욱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강성 지지층의 모습에 더해서 뒤에 이제 윤영찬 의원 사무실에 이 난입한 강성 지지층의 모습까지 좀 같이 좀 봤는데 근데 이원욱 의원 사무실에 온 이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사진도 어떻게 한 장이 없어? 우리가 당비를 냈는데 사진 한 장이 없어? 라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종혁 의원님,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당협 사무실에 김기현 대표 사진 있습니까? 아니, 없죠. 당연히 있어본 적도 없고. 아니, 어떻게 무슨 당대표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겠습니까? 대통령 사진도 안 걸어놓는데. 뭐 걸어놓는 사람도 있고 안 걸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저 지경이 돼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들 얼굴에 수박을 집어넣고 총알을 한 발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놈, 매국노. 아니 일본 사람들이 외놈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겁니까? 그게 차별과 그 인권 유린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는 깨어있는 시민,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저게 폭도들과 뭐가 다릅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렇게 살해 위협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프레카드를 걸어 놓는 것조차가 아무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당 대표가 나서셔서 저거 왜 얘기 안 하세요? 저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한 사람들 다 제명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일방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런 식의 폭력적 행위들을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앞서서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그런데도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것으로 총알 한 발이 있다면 당신을 쐈을 것이다라고 암시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당대표가 추종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지 사진으로 우리가 추앙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들이 당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단호하게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과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근데 그런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어떤 좋은 말의 레토릭으로 끝나는 게 돼버려요. 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심각한 정도로 당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재명 대표께서 내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지도부가 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행동이 꼭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분들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당 행위 일종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약간 당 내에 어떤 강성이 이끄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당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오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당 공천평가에 SNS 1000건 올려야 만점, 강성 정치 부추기나 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SNS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요하죠. 왜? 총선 때 공천을 받을 때 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기준이 2020년 총선 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공개형 이런 SNS 요걸 매개로 한 소통 실적을 새롭게 평가 요소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총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SNS 게시글, 언론 출연 횟수를 기반으로 이걸 평가를 하겠다. 1000회 이상 하면 만점입니다. 만점 받고 싶으면 1000번 이상 방송에도 나오고요. SNS 많이 올리고요. 영상도 쇼츠 등등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도 방송입니다만 만약에 SNS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짧고 굵게,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려야 많이 리트윗되고 많이 보고 조회수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강성 정치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SNS 소통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왜 강성 정치를 부추기는 것으로 직접 연결되는지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은 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 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소통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같이 SNS가 활성화돼 있는 시절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손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SNS를 통하는 것일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과 또 국민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천 평가가 기준으로 올라왔던 것이고 네. 그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그 어떤 평가 방식에는 좀 구체화된 기준이 없고 네. 소통을 잘해라 뭐 이런 정도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체화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1000건이라는 그런 기준들이 나온 것이지 네. 이것이 바로 뭐 강성 지지층, 뭐 강성 정치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저도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소셜 미디어는 쌍방향 미디어고 고효율 저비용 구조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의정 보고서라고 하면서 보내는 게 한 번 보내는데 수천만 원 듭니다. 근데 누가 봅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이제 1000건이 많은 것 같은데 10개월 동안 1000건이면은 결국 그 한 달에 25건. 주말 빼고 그냥 의정일지 하루에 잠깐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못 합니까? 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지나친 아날로그적인 어떤 의원들의 그 마인드인 것이고 정말 MZ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1000건이 아니고 10,000건이라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강성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의정일지 제대로 썼다고 하면은 만점 받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가 지금 한 목소리로 문제가 없다. 동아일보 의문의 1패네요. 네.